자, 우리는 유식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경험하고 서로 다르게 알고, 그래서 다르게 아는 그 세상 속에서 만일에 서로 다르게 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틀리게 알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게 되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세상이 왜 이런가?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선심소가 부정적인 거,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내 불행을, 고통을 증가시키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나 신구의 삼업, 행위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경험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으로 1송에서 25송까지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1송에서는 오늘은 이제 1송 할 건데요. 1송에서 딱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아느냐. 문제는 다르게 아는 것이, 다르게 경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르게 경험한 것을 완전히 뭐죠? 서로 틀리게 이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걸 일송에서 밝혀놨습니다. 이걸 뭐 보통 이제 무명의, 유시3성에 보면 무명의 시작이다, 무지의 출발이라고 해놨어요. 그 가만히 보면 어떤 책 같은 거 보면 호련히 문득 뭐요? 무지가 발생한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아득한 어느 시점에서가 일어난다 했는데, 일송에서는 세치는 굉장히 명료하게 그 무지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얘기해 놨습니다. 일송에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뒀고, 그 다음에 이송에서 사송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고 집적되는가. 누적되고 집적된 전생, 세세, 생생 쌓아온, 뭐, 우리 세세 정생은 따지지 말죠. 뭐, 그냥 우리 어린 시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런 것들이 뭐예요? 어떻게 집적되고 쌓여서 오늘의 지금의 내 삶까지 영향을 끊임없이 미치고 있는가.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3살부터 8까지 간다. 그렇듯이 나는 전혀 의식을 못 하더라도 내가 어릴 적부터 경험해온 것들이,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송에서 사송까지는 그걸 우리는 아레아식이다, 저장식이다 이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5송에서 7송까지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5송에서 7송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화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이고입니다. 영어에서 가장 적당하게 우리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 나라고 하는 의식이죠. 결국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 자아의식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가만히 나라는 것을 뭉텅이 들여다보면 전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의 누적을 뭐죠? 누적된 거에서 거기에서 뭐죠? 그게 나로 생각. 우리 사회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때 당시 보면 뭐 대통령 이야기하다 아무 상관없는 대통령 이야기하다 가족끼리 싸우고 서로 삐지고 이런 것도 많아요. 왜? 그게 뭐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다 뭘 해요? 투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너십을 투사한다. 오너십 뭐예요? 소유권을 투사해요. 그죠? 보세요. 내가 사랑을 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했어. 그건 경험이잖아요. 경험을 경험으로 끝내면 어때요? 아, 나는 이렇게 경험하고 넌 이렇게 경험한다면 너무 아름다울 건데, 또 재미도 있죠. 호기심도 있고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린 경험해서 좋으면 금방 어떻게 하죠? 이건 내 거 이렇게 되죠. 소유권을 투사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발생하냐? 이 경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했는데, 얘가 바로 자아의식이라는 거예요. 자아의식. 실컷 그런 순간부터 이제 사랑이 식기 시작하고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랑만 하면 그거 좋잖아요. 그냥 흥분되고 아름답고 뭐 이런데, 절대 우린 그냥 안 있죠. 사랑하다 보면 뭐요? 내 거 이렇게 되잖아요. 내 사람,
내 남자, 내 여자. 그러는 순간에 사랑은 퇴색되고 씻고 거기에 뭐가 없어요? 경험이 더 이상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신념, 관념, 주장, 자, 뭐 이기심 이런 것들이 막 발동되면 온갖 트라우마나 온갖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 생각, 처음부터 뭐 자기가 그런 생각을 창조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듣거나 뭐 봤는데 그렇게 또 그것도 집착이 딱. 우리는 경험하는 순간 경험으로 끝나, 경험으로 두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소유권을 투사해요. 제가 한때 유식 3성을 박사 논문도 이거 유식 5일을 갖고 썼거든요. 누가 유식 30성이 어렵다 하면 괜히 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유식 3이 왜 어렵냐, 일단. 또 뭐 유식 3성이면 제 것도 서강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거기다 제가 프라이드를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왜? 뭔가 유상에서 제가 빠졌으니까. 우리는 뭔가 그걸 심각하게, 이렇게 리얼하게 경험만 하면 우리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 그냥 점을 찍거나 말뚝을 받거나 뭔가 내 거라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오래된 습관, 습기가 있다.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또 이것이 뭐예요? 가장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고통을 유발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조로 이렇게 나는지를 5성에서 7성까지 얘기를 해줬다. 얘가 왜 이렇게 출발한지. 또 그 다음에 8성부터 시작해가 쭉 16성인가 이렇게 가면 여기는 전부 뭘 하고 있냐면 우리의 감각이라든지 주로 된 게 정서의 얘기, 감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 감정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건 감정, 정서 파트예요. 그죠? 이 감정의 정서, 이걸 우리는 선심소, 불선심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또 17에서 19성 이쪽으로 가면 이거를 일일이 적거나 기억하실 일은 정말 무의미한 일에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실천해 보세요. 아는 것부터 실천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적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성장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고 싶어 죽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습관을 이게 한번 돌려보세요. 예? 우린 굉장히 아랫목에 있다가 윗목에만 가도 어색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꾸 고정돼요. 경험에 고정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만큼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사는 거는 뭐죠? 움직이는 거예요. 예?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지 마세요. 그냥 뭐 그런갑다. 별로 대단히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두시면 돼요. 이거 17성에서 19성까지는 다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드디어는 뭘 할 수 있냐? 내 팔자, 내 성격 바꿀 수 있다. 종자계량 할 수 있다. 내 경험한 거 그걸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삶도 바꿀 수 있다? 나라고 하는 인격,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운명 이거 다 바꿀 수 있다. 저는 이걸 갖고 종자계량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에서 25성까지는 드디어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무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여기 25성 가기 전에 여기 20성에서 뭐 22성인가 3성까지는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은 무아지만 그래도 뭐 우리는 무아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나 유아로 경험돼요. 근데 뭐 자꾸 이해 안 되는 걸 자꾸 뭐야 해서 2중, 3중으로 괴로울 이유가 없다. 내가 유아로 경험되면 유아로 경험하는 거죠. 그걸 충분히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야기하거나 자식하고 얘기하거나 친구하고 얘기할 때 친구가 나는 사실 이러기 내가 슬펐어. 이런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야. 난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단계 뭐죠? 공감해줘라. 아, 그랬어. 참 화났겠구나. 굉장히 슬펐겠구나. 그죠? 굉장히 외로우겠구나. 굉장히 속상했다. 배신감 느꼈겠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식 26성부터 나가면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자기 중심성에서 타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합니다. 거기 나옵니다. 이제 많은 수행 기법들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22성까지 그런 얘기예요. 그저 무아야. 그거 다 헛거니까 네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친절하게 그렇겠구나.
우리가 그 어린애 옛날에 뭐 그렇게 딱지 접어가지고 치고 뭐 병따개 이렇게 편편하게 그 따먹게 하고 이게 애한테 전 재산인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집안만 어지럽지 저게 무슨 재산이에요? 싹 쓸어서 쓰레기통에 던지면 애는 그냥 재산을 잃어버려서 우는 거죠. 야, 그거 집안 시끄럽지. 그게 뭐라고 정신 시끄럽게 귀신 섞기 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른 한편은 그 지폐가 진짜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 지폐도 뭐예요? 종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그 태풍 엄청 났잖아요. 온문사에 그냥 잣이 막 이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보통 맨정신을 하면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제가 또 그래서 선생님 입장이라고 뭐 그렇게 흥분적으로 이렇게 표시는 안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와 비명을 지면서 제가 그런 걸 원래 좋아하거든요. 뭐 냄새를 좋아하고 이래서 근데 제가 돌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가면서 만약에 거기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졌으면 내가 과연 소리를 질렀겠나?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걸 보는 순간 내 몸이 뭐죠? 감각적으로 정말 그거는 진짜 실체거든요. 진짜로 그거는 유기농이잖아요. 그게 좋아하는 거 내 몸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원짜리 떨어졌으면 내 안에서 뭘 해야 되죠? 한번 머리를 전변에 굴려야 돼. 어떻게? 이것이 진짜는 종류에 불과한 별것 아니거든요. 이거는 교환의 가치가 있는 거다. 아니 뭐 그 사이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생각, 사고의 이 생멸이 어마하게 지나갑니다. 그건 배우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예요? 다이렉트도 그대로 제가 너무 기쁜 거, 즐거운 거예요. 하나씩이나 이게. 그런데 5만 원이 떨어졌으면 뭐예요? 그건 정말 내 안에서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끈하게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게 된다. 머리를 굴려서 5만 원과 바꾸면 뭐하고 화폐 가치를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난데없이 그렇게 미리 기뻐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인위적으로, 간념적으로 이걸 계산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4시간 계속 돈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한화하겠죠. 이미 뭐예요? 기억 속에서가 아니라 이미 온몸으로 온 정신으로 하두처럼 돈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기뻐할 수 있었겠죠. 진짜는 우리가 하나하나 의식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들여다보면요. 재밌는 게 엄청 많아요. 자, 아무튼 여기는 그렇게 인정해 준다. 그러면 이거 삼자성을 공부하고 삼무자성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경전의 가르침을 항상 공부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를 한 번 더 물어줘라 이거예요. 삼자성, 삼무자성 이렇게 나면 삼자성 외우고 삼무자 그건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이 귀한 삶의 순간에 쓸데없이 그런 걸 자꾸 애워가지고 간직하는 일이요. 그걸로 나의 기쁨을 삼거나 그걸로 나의 무슨 프라이드를 삼기에는 너무 작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거기다 대고 한 번 더 물어준다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물어주면 메시지가 떠오른다 이거요. 뭐라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진짜는 무하지만 유아를 3가지를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설사 막 내 앞에서 울고 있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럴 때 저 진짜 오해인데 아닌데 오해라고 화를 내거나 설명하라 안 되면 짜증이 날 게 아니라 속에서 북을 끓을 게 아니라 뭐죠? 그랬겠구나. 받아들인 다음에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는 나는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해주라. 왜 그래야만 될까요? 왜 그래야만 될까요? 중론은 서양 심리학으로 말하면 인지치료입니다. 생각이 잘못돼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해 가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생각이 물론요 감정 정서의 뿌리는 생각이지만요. 그럼 우리는 이미 어디까지 왔다? 이미 감정이 폭발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경험이 됐다 이 말이에요. 화가 이미 났어요. 질투가 됐어요. 섭섭했어요. 슬펐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생각이 틀려서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어때요? 우리는 온몸으로 우리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굉장한 흔적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쓰다듬어주고 그것을 어루만져주고 그것을 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죠? 굉장히 인지치료가 아니라 물론 그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다음 단계에서
그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요. 여기 이제 지난 만나에 가면 생각 조율, 뭐 기억 조율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은 메시지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26송에서 30송까지는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출발해서 우리 수행을 하는 거예요. 실천 수행하면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어느 경지에 갈 거냐 이걸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23성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잠깐 요거를 공부하겠어요. 1송을 한번 보실까요? 아니야, 1송 하기 전에 지나 만나기에서요. 한번 열어보시면 페이지 그거 숙제를 하고 죽비로 우리 여러 번 한번 했지만 우리 지금 제가 잠깐 원래 이 수업 시간에 원래는 그런 건 없고 잠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유식 공부 이제 출발 시작인데 잠깐 명상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상 숙제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권장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실습을 한번 하겠어요. 허리를 세우시고 눈은 감으시고 편안하게 어깨에 힘 주시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 그냥 눈 감으시고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고 숨이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즉 생각을 내 마음을 몸에 집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몸에 집중한 상태에서요. 앉아 그 상태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 감으시고 마음은 몸에 집중된 상태에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자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리고 그들은 불행하다. 가끔씩 삶의 기쁨이나 즐거움, 사랑의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슬픔, 불행, 좌절 등 고통의 손님들은 더 많이, 더 자주 찾아와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페르시아의 수인 루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인숙.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다. 기쁨, 우울, 비열함. 어떤 순간적인 자각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으로 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라. 그리고 대접하라. 심지어 그들이 당신의 집과 가구들을 사정없이 휩쓸어버리는 슬픔의 군중일지라도 그래도 각각의 손님들을 고결하게 대하라. 어쩌면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내면을 정화시켜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두운 생각, 수치심, 악의 손님일지라도 그들을 문 앞에서 웃으면서 맞이하라. 그리고 안으로 모셔드려라. 어떤 손님이 오든지 감사하라. 왜냐하면 각각의 손님은 저 너머 초월의 세계로부터 보내진 안내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몸은 여인숙이고 시시때때로 출렁이는 마음은 여인숙을 찾아오는 손님에 불과하다. 원치 않은 손님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실, 좌절, 실패라는 힘겨운 손님들에 의해서 압도되어 우리는 수시로 여인숙 문을 닫아버리거나 여인숙을 뛰쳐나간다. 그것을 우리는 우울증이라 부르고 정신증이라 부른다. 더러는 모든 게 다 여인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여인숙을 괴롭히고 학대한다. 그것을 우리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이라고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아예 여인숙을 파괴해버릴지도 모른다. 그것이 자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진짜 여인숙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한 우리는 좌절, 수치심, 분노, 질투의 손님들이 우리 자신인 줄 알고 우리는 수시로 좌절이 되고 수치심이 되고 분노, 질투와 하나가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 스트레스, 콤플렉스의 반작용으로 제2, 제3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우리는 마음의 해방, 자유를 위해서 여인숙의 주인, 진짜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을 기꺼이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저 초월의 세계로부터 보내온 메시지를 알고 그들이 안내하는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자, 편안하게 숨을 다시 들이쉬시고 내쉬고 마음을 몸에 집중한 상태에서요. 숨을 쉬시고 조용히 눈을 뜨십니다. 네, 눈 뜨세요. 제가 그 루미 시를, 여인숙이라는 시를 책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요 유식 30송을 제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이 책은 다시 유식 30송의 내용을 이제 유식을 강의하면서 조금 더 실습을 할 수 있는 8주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난 1년간 그룹을 해서 저희 그 심리치료연구원에서 학생들 주로 이제 동대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심리치유 이렇게 8주 프로그램으로 유식 5위 베이스로 이제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혼자 읽어서 뭐 앞에 부분은 좀 좋지만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습이 안 되면 좀 어려운데 제가 요 수업 요 강의를 뭐 이걸 집중적으로 하기는 무리지만 그래도 약간의 실습을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조금씩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미리 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는 뭐냐면 이 여인숙에 일단 드리면 자 이미 읽으셨을 때 좀 느끼셨겠지만 우리 몸을 여인숙에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유식 1송이 뭐냐 하면 30송에서 1송을 보면은 주객 우리는 언제나 인식을 할 때에 주객 이원론으로 인식을 한다. 인식하는 내가 있고 인식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습기 중에 한 개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알 때 알의 출발이 항상 뭐예요? 아는 내가 있고 알려지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떤 형태, 색깔, 모양을 보는 거고 내 귀가 소리를 듣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듣는 자와 들려지는 자,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 느끼는 자, 냄새 맡는 자와 냄새 맡아지는 자 이렇게 항상 주객 이원적으로 알미라고 하는 경험의 출발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경험이라는 거, 알미라는 거 아예 없는 건 뭐예요? 그거는 절대 순수 자각이죠. 알아차림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다고 할 때 왜 그 알미 우린 서로 출발부터 어긋나냐 하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요 주체고 내가 객체가 되는 거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체고 상대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항상 주객 이원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뭐예요? 갈라지는 거죠.
사실 그래요? 사실 실제로 경험이 본질적으로 그러하냐? 지금 분명히 이거 이원적이에요. 여기 물이 있었고 이전까지 제가 아무 생각 없다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어요. 내가 물을 먹었어. 경험했죠? 연구한 게 아니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뭐예요? 나와 분리될 수가 없는. 이미 내 몸 안에 물이 들어가는 순간에 물은 뭐예요? 물 마시는 내가 있고 마셔주는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은 이미 나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객을 사실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는 자, 보여진 자 사실은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딱 들어가면 제가 좀 전에 여러분 김밥 먹었죠? 그 경험하기 전에 김밥 이 수업에 쉬는 시간 전까지 뭐예요? 김밥과 여러분은 뭐 완전히 서로 모르는 존재, 의식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나가서 김밥을 받고 김밥을 먹어서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김밥 따로 여러분 따로 가능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의 일부가 되고 피의 일부, 살의 일부가 되고 분리가 안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영어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뭐죠? 너는 이다 이 말이야. 너는 이다인데 뭐라고요? What eat. 네가 먹는 게 너다 이 말이야. 네가 보는 게 너요. 왜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여? 네가 보는 게 뭐예요? 너고. 네가 듣는 게 너고. 네가 생각하는 게 너라는 거예요. 네 냄새 맡는 게 너예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일송의 시작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탁 와닿는 분은 와닿는 거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니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 그게 다 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론적으로 개념적 관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잖아요. 여러분 벌써 김밥 먹었는데 그 김밥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것이네. 여러분하고 김밥은 어떻게 지금 분리할 거예요?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뭐 물 마신 거 오시기 전에 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유를 마셨든 뭘 마셨든 그거 이미 처음에는 나 것이 아닌 너의 것이었겠지만요. 지금 뭐예요? 내가 경험한 순간 나의 것이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관념, 생각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게 그러니까 일체계 우리가 뭔가를 안다 유식했을 때 알식자 경험한 거 있죠? 그것이 출발이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본 거, 다르게 느낀 거, 다른 관점 봤을 때 같은 공간에 이 시간이 있어도 여러분 저를 보지만 여러분 지금 수만큼 저에 대해서 다르게 한 거예요. 그건 이미 저 서강씨 뭐 저런 게 다 뭐 아니면 서강씨 참 좋다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지 저는 아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이 드시는 거, 여러분이 경험한 거 전부 다 일성 그 얘기예요. 자, 우리의 경험의 출발점,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시작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어때요? 응무소지 이 말이 안 되네. 응무소지 이생기심이야. 자,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뭐 아무 경험 없고 무생물처럼 있으라 그런 얘기 아니죠. 난 경험한 바가 이게 아니죠. 경험을 하고 알아요. 그러자 어떻게 하라고? 그걸 알고 반응을 하되 어떻게 알아? 머무른 바 없이 머물러 마음을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자각이 되고 알아가는데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해서 소유권. 투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요. 뭐요? 내가 내 거요. 뭐 그래가 뭐 반대하면 뭐 따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빠지고. 그 이제 알식자 출발입니다. 자, 왜 출발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원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는 거예요. 그 출발이 그런데 들어오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지. 자, 유식일성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다음에 저장식 할 걸 미리 드리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가 그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가 계속 어려서부터 쭉 경험한 것들이 시시때때로 저장해놨어요. 올라온다 이 말이야. 뭘로 찾아와? 나의 손님으로 찾아. 내 몸이 있으니까. 자, 이 몸이 있어서 내 몸을 여인숙에 비교했어요. 그 여인숙에 손님이 오죠. 날마다 순간순간 기쁨이란 손님, 좌절이란 손님, 사랑이란 손님, 뭐 미움이란 손님, 온갖 손님이 찾아온다. 근데 우리는 그 손님을 손님인 줄을 모른다. 또. 그래서 뭐예요? 여인숙을 차려놨는데 저 손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못 오게 하고 뭐 이 손님 마음에 드니까 오래 머물러라 이러면 뭐 여인숙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 손님 오든 저 손님 오든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가 뭐냐니까 나의 매일의 단골 손님 누군지 좀 보시라는 거예요. 내게 단골 손님 누군가 이거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 가만히 내한테 찾아오는 손님을 쭉 보다 보면요. 단골 손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저장식하고 이제 연결이 많이 되는 건데 일주일 뒤에 여러분이 이제 나의 단골 손님은 누군가 주로 날 찾아오는 손님 누군가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숙제인데 자 우리는 보통 그게 손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막 때로는 잘난 척하다 때로는 우울했다 때로는 괴로웠다 때로는 창피해서 뭐예요? 질투하니까 창피해서 뭐 질투 안 한 척 하느라고 또 뭐 이렇게 난리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우리는 복잡한 인생을 산다는 거지. 질투가 찾아도 손님이요. 질투가 내는 아니다. 사랑이 찾아도 그것도 손님이지 사랑이 내는 아니다. 계속 그래서 이 손님 보고 저 손님 보고 계속 찾아오는 손님을 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님한테 휩쓸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손님한테 휩쓸리고 미움의 손님한테 휩쓸리고 분노의 손님한테 휩쓸려서 어떻게 돼요? 이제 반응을 해서 어떻게 돼요? 또는 부정을 해서 어떻게 돼요? 아니면 요모조모로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머리 써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굉장히 번뇌가 막 뒤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죠? 질투의 분노의 손님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상대를 이 손님을 뭐예요? 저 인간이 왔으니까 하고 공격을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나중에 내가 너무 괴로워지면 어떻게 되죠? 아예 내가 이놈의 여인숙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인숙 문 닫아버리고 여인숙 문 닫아보고 아무도 못 오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자기 안에 갇힌 거잖아요. 당연히 찾아오기도 문 닫아 간다고 되나요? 그래도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려요? 아예 여인숙을 그냥 문 닫는 걸로 안 되니까 파괴해버려요. 그게 자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내 몸을 여인숙에 비유했을 때 나한테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인데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말아요. 그게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동일시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가 아닌 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탈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휩쓸리지가 않아요. 사랑이라는 폭풍이 일 때도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분노의 폭풍이 일어날 때도 휩쓸리지 않아요. 왜요? 좀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왜? 손님이니까. 손님의 특징이 뭐죠? 영원히 머무르지 않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손님 떠나게 돼요. 무상이 돼요. 그 우리의 전 알미 경험이 전부 다 뭐죠? 무상해요. 그러니까 왔다가 반드시 가게 돼 있다. 또 간 손님 어때요? 또 온다 이 말이야. 그런 줄만 알기면 하면 벌써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괜히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뭐 아니면 너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아니면 그걸 더 경험하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고 뿌여잡아서 그래도 안 되니까 죽이고 뭐 싸우고 뭐 요즘 말하는 뭐 변심해서 애인이 변심해서 누구를 죽이고 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안 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왜 사랑이 아니냐. 그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요? 요즘 말하는 제가 불광에서 최초로 92년도인데 아동심리학, 상담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강의를 하는데 아동심리학을 딱 하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울이라는 정신분석 유명한 대가의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대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인 상담 심리, 아동 심리학을 하는데 거기 대목이 딱 나온 게 적을 것까지는 없고 첫 제목이 섹스가 사랑은 아니다 이 제목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조금 그래도 보수적이고 포교사 분들 거기서 적어도 20년 이상 거기서 강덕 큰 스님한테 공부를 배운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아주 거금을 내 그때 아주 대단한 강사를 받았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마지막 포교사 강의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담을 하거나 제 경험으로 이게 참 좋은데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 영어로 된 걸 번역을 해서 이렇게 모르겠다고 그래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리고 그 사람들 보사님들이 뜻보다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많이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젊은 스님이
섹스가 사랑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우리의 고통 중에서 그런 걸로 사랑을 갈구하고 인정을 갈구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관계들, 성인관계, 이게 어릴 때부터 쭉 보면 사실 굉장히 거기 키가 있거든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 성폭행이라든지 성강간 뭐 등등에 왜 섹스가 사랑은 아니냐? 섹스 그거 보면은 뭐예요? 그 섹스라는 걸로 하나를 이 살인 강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위에 지고한 지극한 사랑까지 다 있는 거기 개입된 게 섹스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왜 아동 때부터 어떻게 그런 것이 전개되는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동 심리 상담 다 커버되고 청소년까지 노인까지 커버되니까 제가 그 제목을 딱 내놨어요. 근데 제가 왜 대구는 좀 무서워하고 서울은 좋아해. 뭐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좋은 경험이 그 강의 딱 끝나고 제가 기립박수를 받았었거든요. 기대했는 거 이상을 해고 내가 욕먹으면 기대했는 거 이상으로 너무들 공감하고 좋아하셨다. 굉장히 그때 그런 게 우리가 가장 와닿는 정말로. 그래서 이 얘기 왜 나왔지? 근데 자 여러분이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 찾아오는 손님이 과연 단골손이 어떤 건가? 그럴 때에 온갖 어떤 수치스러운 손님이어든 무엇이 와든 우리에게 정말 근원적으로 병을 만드는 거는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지 안 하는지 알면 사실은 남을 가장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요. 내면으로는 자기를 가장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은 가장 우리가 연민을 해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남을 판단을 많이 하고 비판 많이 한 사람은 내면은 어떻다고요? 자기 비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되면 누가 날 많이 비판해도 뭐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막 아우성치지 않게 되죠. 굉장히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점점 내가 많은 관계의 고통으로부터 많이 놓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 안에 찾아오는 나의 단골 손님이 어떤 손님인가를 보시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손님이 나라고 생각지 마시라는 거예요.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마치 여러분 김밥 드셨는데 가식했거나 아니면 거기 다른 것이 섞였거나 내하고 어떤 형태로든 안 맞았거나 빈속이었거나 뭔 이유로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고 체증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굉장히 맛있게 배고픈데 잘 먹었을 수도 있는 거에 불과한 거지. 그거는 인연화합인 거예요. 인연조합인 거지. 그것이 너무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어떻게만 해라고요? 그냥 날 찾아오는 손님을 그냥 쭉 보시면서 단골 손님이 뭔가만 알아차린 게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숙제예요. 왜냐하면 도전적입니다. 보시다가 보면. 우리는 보통은 습관은 어떻게 되세요? 늘 피해왔거든요. 왜 이 단골 손님을 봐야만 하는지는 유식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단골 손님이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어? 아유, 여기까지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스님? 30분까지? 예. 5분 남았네요. 질문, 숙제라든지 오늘 전반에 대해서 아니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이 없으면 수업의 수준이나 질은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요. 제 수업에서 특히 우리 학연 스님들 수업에서는 주제와 관계가 없어요. 본인 이 수업하고 주제와 관계 없는 질문 그런 건 없습니다. 스님들 특히 여기 계신 스님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문들은 다 주제와 직결됩니다. 어떤 의문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 질문은 다 훌륭하고 가치 있고 매우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계시는 보살님이나 거살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고 도저히 부끄러워서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리포트에다 적어주시고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제가 또 아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을 이렇게 답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죠. 제 이해한 대로 하겠습니다. 질문. 네.
네. 네. 네. 지금 그 감정했을 때요. 영어로는 feeling이라는 건데요. 이게 feeling이라고 해도 아니 감정이라 느낌요. feeling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emotion입니다. 감정, 정서예요. 그런데 요 feeling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보다 이거는요 body sense라는 게 맞아요. body sense. 몸의 감각에 가까운 거고 감각 쪽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이모션 하면은 얘는 body sense가 아니라 얘는 생각의 파장입니다. 요 이모션의 뿌리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근본 바탕에 가면 생각이라는 것이 작동돼서 영향을 미쳤어요. 인지라는 게. 그러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바디 센스 감각에서 온 경우는 우리는 뭐 이 이모션 그때는 이모션이란 말보다는 센스나 이렇게 우리가 뭐 고통을 감지하든지 이럴 때 그럴 때도 훨씬 플레저 뭐 감각 느낌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가장 큰 차이는 얘는 감각 베이스의 필링 느낌이고 얘는 생각 베이스의 감정 정서다. 그래서 얘를 잘 다스리고 뿌리를 뽑거나 영향을 하려면 반드시 이 밑에 뿌리에는 생각이 신념, 관념 이런 인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여기로 갈 때는 이제 우리의 조금 더 필링은 감각 그쪽으로 가니까 조금 더 얘는 아직까지 덜 오염된. 심서 얘는 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얘는 수고 상으로 가면 생각이에요. 이모션은 안 나옵니다. 이모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메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파생된 거예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모션 같은 경우는 유식에서 유일하게 무의식 우리는 저장식도 만화식도 생각도 다 이거는 다 무의식인데 자의식 무의식인데요. 이모션만은 유일하게 현재식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이모션은요 기절했거나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모션이 잠자거나 기절했을 때 빼고 우린 평소에도 못 알아차려요. 그거는 다 뭐다? 병을 만드는 거지. 고통을 유발하고 병을 만들어요. 왜? 내가 이 감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억압하거나 왜곡시키거나 합리화하거나 네가 그렇다고 투사하거나 여러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뭐 내가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뭐 괜히 창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뭐 싫어하는 것처럼 뭐 흉보거나 뭐 왜 유치한 단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뭐 내가 사실은 칭찬받고 싶었는데 칭찬 안 하고 아니 난 오늘 뭐 어른이 해도 우리 안에 내면에 다 아기가 있잖아요. 칭찬받고 싶은데 뭐 그런 사례가 많아요. 부인들이 제 케이스 한 케이스가 이제 남편이 항상 샤워하고 탁 나오면 부인이 오 자기 이뻐 잘생겼어 이렇게 해줬는데 그날은 부인이 오 자기 이뻐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좀 해주길 바라면서 했는데 여전히 부인이 바빠서 딴짓하고 안 하거든요. 삐진 거야. 나 이뻐해줘 이렇게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엉뚱하게 이 스트레스로 남아있다가 다른 부분에 가서 부인이 뭔 얘기하니까 무식하게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부인은 뭐예요? 저 인간이 지가 교수라고 나한테 막 무식하다 했다고 이제 화가 쌓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죠? 싸우면서도 남편은 자존심 상해서 사실 나 이뻐 안 해줘서 그렇게 한 거야라는 말을 못 하는 거지. 아무튼 절에 왔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곧 풀어져서 돌아가서 대화를 해봐라. 분명히 기염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가 그렇게 돌아졌을 거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실은요 싸우거나 다투거나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원했던 애시당초의 감정은 다 제쳐놓고 다른 이유로 다른 스트레스로 서로 공격하거나 싸워서 일 없이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걸 알아차리면 굉장히 달라져요.
알아차리면 우리는 그 베이스로 들어갈 수가 있고, 사실은 물론 뭐 여기 지금 더 들어가면 이 부분에선 사실은 이미 이모션 파트에서 하겠지만은, 감정이 일어나면 여기는 이제 직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면 더 증폭되고 기름 퍼붓는 것처럼 더 폭발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다른 방식으로 여기에서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수행의 베이스 사념처라든지 쭉 보면은 다른 이제 이게 나올 건데요. 그건 그때 다루고, 어쨌든 이모션은 어떤 식의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은 홀섬 팩터라 그래요. 멘탈 팩터라 그래서 제가 할 때는 건강한 심리 상태 작용, 불건강한 심리 상태, 이런 식으로 그냥 해두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만 해보세요. 요거는 그냥 감각 베이스에서 조금 더 기본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거고, 예로 가면은 생각으로 뒷꼬여서 일어난 것들이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번뇌가 되는 거지. 이 번뇌를 만든 건 뭐예요? 망상인 거고. 근데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선심서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 예. 이모션요? 이전이 아니고 훨씬 뒤죠. 그럼요. 이미 일어날 때는 거기에는 이미 아리아식하고 만화식 다 개입해서 이모션은 작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이 났을 때 언제나 감정의 밑에 뿌리를 보면요,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고가 있어요.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자아의식이 건들렸거나 자아의식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업됐거나. 그래서 감정 부분이 정확히 그 감정은 봐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항상 거기에 감정이 이게 파도 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파도 속에 이 파장과 거기 바닷물에 원물을 같이 그 상태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 감정 속에는 언제나 4번 뇌가 있어요. 아마 나의 악연아치. 그래서 그 나의 어떤 감정 상태는 키는 뭐라고요? 이고가 들어요. 자아의식이 항상 작동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